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철광석 가격 하락에도 후반 가격 100만원 넘어 조선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철강 산업의 감소의 전망으로 인해서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지난 한 달여 만에 40%나 감소했다고 월스트저널은 23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 달 만에 쭉 올리고 자, 지금 보시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예, 한 40% 가격이 빠졌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플래치에 따르면 철 62%를 함유한 철광석 현물 가격이 지난 20일 현재 톤당 139.1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난주 한때에는 130.2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철광석 가격이 지난 5월달 톤당 233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톤당 200달러를 웃돌았죠. 그러나 세계 철강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중국의 수요 둔화, 이것을 인해서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철광을 적게 사용할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생산 능력이 줄어든 것 뿐이에요. 특별히 철광 산업은 중국의 탄소 배출의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그 생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철광석의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철강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후반 가격은 결국 톤당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높은 가격으로 들어왔던 철강 가격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후판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철강석의 가격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가격도 높고 그리고 이미 높은 233달러 수준의 지금 철광석이 들어와서 이 후판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후판 가격이 계속적으로 철광석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낮게 되면 또 한 번의 그 후반 가격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 빅3는 포스코 등 철강업계 후판 가격 협상이 마무리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100달러가 넘는 한 110달러 정도, 105달러에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가격이 톤당 40만원 정도 오른 터라 인상분을 선박 가격에 언제부터 적용할지 고민이 있고 있죠. 자, 보시면 10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금 떨쳐보면 어떻게 돼요? 한 60만원 정도 수준 정도 되죠. 이렇게 돼서 100만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가격이 한 40% 이상 아니 35%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톤당 100만원이 넘은 후판 가격 상반기에 비해서 35에서 40만원 정도 올랐답니다. 24일 날 조선 및 철강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공업, 대우조선해양은 포스코와 올해 하반기 후판 가격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 105만원에서 11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 가격은 각 회사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소모되는 수요량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관계자는 막판 협상에서 가격 인하를 더 요구하고는 있지만 원안에서 조금 깎은 가격으로 합의했다라고 지금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스코와의 가격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2위 업체, 3위 업체인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광과의 협상도 이제 차례로 끝날 전망입니다. 후반 가격은 지난해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광석 가격이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갑자기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었던 철광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왜 그러냐면 인프라를 늘려서 소비를 증가시키고 GDP를 늘리려고 하는 각국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철광의 소모량이 급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중국이 그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톤당 60만원에서 올해 초 70만원까지 올랐고 다시 반년 만에 11만원까지 지금 치솟은 것입니다. 이게 다 후판 가격 때문이 아니라 철광석 가격 때문이죠. 후판은 선박 건조 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자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격한 가격 인상, 이것은 조선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조선 3사는 하반기 후판 가격으로
100만원으로 제시했고 포스코 등 철강업계에서는 115만원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강석이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포스코 등에서 제시했던 가격이 115만원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10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조정이 된다면 조금만 떨어져도 조정이 된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주 상당히 떨어져야 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듯 가파른 후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인은 지금 원자재인 철광석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철광석값은 지난해 하반기 톤당 110달러에서 지난 5월 12일 237.5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중국의 철강제 생산 규제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22일 기준 14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후반 가격의 협상,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번 후반 가격의 협상은 선수입한 철광석 가격을 근거해서 이번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33달러까지 올랐었던 것이 220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14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한 절반 정도 떨어졌죠. 가격이 절반 정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이 후반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후 철광석의 가격이 낮아진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이 된다고 하면 후반 가격의 조정은 하반기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후반 가격의 상승, 그 영향력 어떤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 가격의 상승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오른 후반 가격을 성과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2년여에 걸쳐서 건조되는 선박이죠. 선박과 같은 경우는 일단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시간만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건조 당시 자재값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박 대금은 60% 이상을 인도 단계에서 받아요. 물건을 건네주는 단계에서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계약 당시인 2년 전부터 후반 가격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저가로 수주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조할 때 자재 가격이 인수할 때 이 가격이 오른다면 낭패가 보는 구조가 지금 현재 선박 구조입니다. 이게 조정을 좀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국내 조선 3사는 지난 4년여간 중국과의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면서 저가 수주의 전략을 이어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조선 3사의 발목을 잡아버리게 된 것이죠. 즉 훌쩍 뛰어버린 후반 가격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향후에 선박 수주 가격을 덜컥 올리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중국의 추격이 매섭기 때문입니다. 7월까지 글로벌 선박 누계 수주량을 보면 한국과 같은 경우는 1276만 CGT,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1448만 CGT. 그래서 결국 보면 한국이 수주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주는 중국이 더 많이 했어요. 중저가용의 수주가 더 많았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VLCC나 LNG 선박선이나 운반선이나 이러한 것들로 지금 선박을 요리하게 수주했던 것이 우리나라 입장이죠. 글로벌 선박 수주 발주량의 그 401만 cc 중 한국과 중국이 차지한 점유율만 해도 각각 43%, 45%에 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을 나누어 가졌는데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한국조선은 2018년 6년 연속 수주 1위를 기록하던 중국을 제치고 선두에 선 이후 매년 엎치락 뒤치락하는 수주 경쟁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빅3는 이미 후반가 상승을 대비해서 손실충당금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한 상태이죠. 이러한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은 8,298억 원,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9,447억 원, 현대조선해양은 1조 2,203억 원 등 3사 모두 1조 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지금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후반가 상승을 대비해서 손실충당금을 여기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박수주 체결은 헤비테일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 방식은 건조 계약 체결 후 2년 후 인도받을 때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 선 계약일 때 한 몇 퍼센트,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할 때 한 60% 이렇게 하는 헤비테일 방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선박 가격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후반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게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이지만, 결국 후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것은 이득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죠. 이 방식을 역으로 지금 선박 가격의 상승을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주들은 스마트하게 후반 가격이 낮을 때 발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크럭스 리서치 신조선 가지수는 144.5포인트로 선박 호황기인 2008년 191.5포인트보다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굉장한 수준이죠. 말하자면 5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해운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선박 인상폭은 두드러지지만 현재 부가가치가 높은 LNG 선박의 가격의 상승폭은 여전히 굼뜨기만 하죠. 현재 LNG 선박은 국내 조선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품목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도 선박 건조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해서 LNG, 암모니아, 원자력 등 석탄 원료를 대체하는 선박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그 선박을 보면 고부가가치의 VLCC 그리고 LNG 이런 선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주문을 받아야 할 때 저가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하게 이득이 되는 수준으로 수주를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도 도크가 부족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골라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입장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수주 자체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저가로 수주를 했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주가 문제가 되고, 또한 옛날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수주가가 낮은데 이것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러나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